7월을 바탕으로 한 수리남이 흥행가도에 올랐습니다. 한국 출신 국제마여강이라 불렸던 실제 주인공 조봉행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52년생 조봉행, 그의 사기 행각은 한국에서 시작합니다. 1994년 빌라 신축을 미끼로 10억가량의 사기 행각을 벌인 조봉행. 수배가 내려지자 그가 도피처로 선택한 곳은 바로 수리남입니다. 1980년대 선박 냉동기사로 일하면서 8년 정도 수리남에 거주한 경험이 있어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조봉행. 당시 수리남은 한국 대사관도 없고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되지 않았기에 도망치기 딱 좋은 나라였습니다. 수리남에 도착해 조봉행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수리남 국적을 취득합니다. 수리남에서는 생선 가공 공장을 세우는데 여기서도 그는 생선은 팔지 않고 어업회사에 세금 없이 제공되는 면세율을 밀매하는 것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후 단속 등으로 이마저 수입이 줄어들자 조봉행이 결국 손을 대는 것은 바로 마약. 남미 최대 마약 조직 칼리카르텔과 연계해 당시 시가 1,600억 원 상당의 엄청난 코카인을 취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조봉행의 이런 마약 밀매가 가능했던 이유는 드라마처럼 그는 당시 수리남 대통령이었던 데시바우테르스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군과 정부 당국자들까지 섭렵한 조봉행. 수리남에서는 국빈처럼 살고 있었고 심지어 수리남에 도착하는 한국인들의 명단까지 미리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지에 도착한 한국 교포들을 포섭해 마약을 보석이라고 속이고 보석을 해외로 운반해주면 40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말해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 국민들이 마약 운반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실제 인물 중 주부였던 장모 씨의 이야기는 배우 전도연 주연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약 사업을 빠르게 키우던 조봉행, 건드리지 말아야 할 한국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조봉행이 한국에도 마약을 밀매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자 한국 검찰과 국정원은 조봉행 체포 작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리남에 쉽게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이때 기적적으로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수리남에서 사업을 하다 조봉행 때문에 쫄딱 망해버린 A씨입니다. A씨는 국정원의 협조 요청을 수락하고 민간인으로서 작전에 투입됩니다. 가상의 재미교포 마약상과 조봉행을 연결해주는 마약거래 브로커로 유장한 A씨. 조봉행 일당과 한 집에 거주하는 등 위험천만한 위장 생활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잘 때는 베개 밑에 권총을 두고 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약거래를 이유로 조봉행을 수리남 밖으로 불러내 체포하는 것이 국정원과 A씨의 작전. 작전 중간에는 조봉행의 의심 때문에 거래가 거절되기도 했지만 1년가량 끈질긴 설득 끝에 조봉행과 브라질에서 거래를 하기로 결정됩니다. 대망의 2009년 7월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 브라질 현지 경찰과 국정원 요원 A씨가 조봉행을 기다리는데 정작 조봉행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떠나려는 현지 경찰을 붙잡기 위해 A씨는 조봉행과 전화하는 척을 해 경찰들을 끝까지 붙드는데요. 그렇게 2시간가량 늦게 도착한 조봉행은 현지 경찰과 국정원 요원에 의해 체포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잡은 마약왕 조봉행. 그는 과연 한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2011년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수리남이 공개된 지금 그는 출소해서 다시 수리남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고 그 외의 행적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